자, 연속함수의 성질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44쪽부터가 좀 질문을 지금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가? 아, 아닌가? 아, 50. 네, 55쪽, 54쪽. 네. 자, 54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질문 먼저 준비해 줍시다. 분필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이 연속함수라는 거의 이제 성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특정 x가 a일 때 이 함수가 연속이고 또 다른 함수가 두 가지가 이제 x가 a일 때 연속이라고 한다면 연속 함수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또는 더하거나 뺐을 때도 연속이 된다. 근데 나눌 때는 이제 조심할 때 이제 분모 자리에 아무리 연속인 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모가 이제 0으로 정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최대치수 정리하고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내용이 있었지. 사이값 정리. 일단은 현재 어떤 특정 구간 안에서 연속 함수가 있을 때 FA와 FB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FA랑 FB랑 같지 않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FA와 FB 사이의 어떤 의미의 K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현재 여기가 X, A, FA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B, FB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어떤 하나의 연속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값 FA와 FB 사이에 어떤 K 값을 여기다 이렇게 긋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 이것이 사이값 정리였었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상수 C는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을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근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 라고 했었던 게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과제가 나갔던 부분이 있을 텐데 44쪽, 45쪽, 54쪽, 55쪽 그리고 56쪽까지에 대한 거 있지. 필수 해제하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 있는 파트 거기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좀 할까요? 37번이요. 네. 자, 이건 페이지 54쪽이지. 네, 또. 다른 건요? 39번에 1번 헷갈려가지고 틀렸습니다. 39번? 첫 번째 거. 네. 네. 다른 건요? 뒤에 쪽에 41번.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한번 일단 그 세 문제 위주로 한번 판단해보고 혹시 더 있으면 추가로 더 얘기해 주세요. 자, 54쪽 들어갑시다. 54쪽에 37번. 자, 두 함수 f하고 g가 있습니다.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 다음 중 x가 a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를 일단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 근데 fx의 치역은 gx의 정유역에 포함된다 라는 조건이, 추가 조건이 있는데 저 단서 있잖아. 저거 사실 리을 때문이다. 합성함수의 연속 판단. 이것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실 이 문제에서는 야,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란다. 그리고 gx도 역시 x는 a에서 똑같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성질 있잖아. 연속함수의 성질. 그거에 의하면 그냥 기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속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애야. 왜냐면 fx에다가 2배를 했다. 그리고 3배의 gx이다. 어차피 여기 앞에 상수배 한 거는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더했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연속함수, x는 a에서 연속이고 얘도 연속인 함수. 그럼 더하면 당연히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당연히 기억은 x는 a에서 연속임이 판별이 돼.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야. fx라는 함수를 제곱했다.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fx를 그냥 두 번 곱한 거잖아. 그럼 fx 자체가 x는 a에서 연속을 만족하고 있고 얘도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이므로
그 둘을 곱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도 역시 x는 a에서 연속임이 판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인데 그럼 여기서는 답이 안 되는 거 바로 니은하고 리을이야. 니은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되는 이유 딱 하나지. fx가 나눠져 있는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로 fx가 그러니까 니은이지 가정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fa가 0이라면 혹은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도 당연히 똑같겠지. 이것이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0으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니은에 있는 존재 fx 얘는 앞에 어차피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이고 gx도 연속 맞고 그 다음에 fx도 연속은 맞지만 여기 나눠지는 애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불연속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정 하에서는 당연히 이건 불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니은은 불연속이 생길 수 있는 형태의 함수야. 그래서 항상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짓지는 못해. 자, 리을. 여기서 이제 리을이 조금 중요한 형태일 거야. g에다가 fx를 합성을 했대. 근데 합성했는데 이것도 일단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발례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예 있잖아. 실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가령 fx가 어떤 x가 a일 때 연속인 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잘 매끄럽게 올라가고 있는 어떤 함수 fx라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x가 a일 때 얘가 함수값이 특정 어떤 k 값이라는 형태로 한번 좀 정의를 해볼까? 현재 이 점의 좌표는 a, k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번에는 지금 현재 x축에다가 g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g라는 함수가 여기서 자,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를 하나를 표현을 해볼까? 근데 아니 왜 불연속인 점을 포함을 시키냐? 어차피 아까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a에서는 연속이게 할 거야. 자, 현재 여기 이쯤을 a라고 한번 해볼까? x가 a일 때 이게 gx야. 근데 정작 여기 이 불연속인 점 이거를 바로 x가 k일 때로 잡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의 관계 이 부분이 중간에 한번 바뀌는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 관계. 그러니까 x 지금 현재 여기서 선행함수가 f니까 f를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g라는 애를 대응을 시키는데 문제는 x가 a일 때는 얘는 함수값은 k라는 값으로 가지만 근데 문제는 이 g라는 애는 아무리 x가 a일 때 연속이면 뭐해? 지금 이 합성함수에서는 바로 k일 때 근처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얘가 지금 함수값 자체는 얼만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극한이 지금 정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바로 x가 a일 때 이 합성함수는 일단 연속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이해가 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한값부터 먼저 구하면 리미트 극한 구체할게. x가 a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과 그다음 우극한 이거 두 개만 판별해도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좀 y값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는 y값을 그냥 y2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여기는 y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합성함수 f, g 합성 fx 요거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을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a의 좌극한을 구하면 지금 현재 얘는 k 값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거 있었잖아. k 값에 다가가더라도 얘가 k보다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이런 거 판단해야 된다고 했던 게 합성함수에서 좀 조심할 점이라고 했거든. 현재 a의 좌극한을 구하면 얘는 k의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야. 한마디로 바로 직전을 자르면 k에 조금 도달을 못한 상태야. 살짝 밑에야. 그러니까 바로 fx의 a의 좌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는 바로 k보다 조금 부족한 k-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얘는 정리하면 리미트 fx가 바로 k의 좌극한이 될 때 그때의 gx를 보는 관계야. g의 fx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fx 이건 이제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냥 새로운 t축의 함수로 보면 된다. 이건 t로 한 번만 치환할게. t가 k의 좌극한일 때 g의 t. 그러면 지금 g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gt로 바꿀게. 축을 바꿨으니까. 그럼 k의 좌극한을 보게 되면 얘는 바로 y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보이고 있는 상태야. 근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밑에 것도 똑같이 검토해 보면 자, a의 우극한이야. 일단 f에서
F의 A의 우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태야. K 값을 향해 다가가고는 있어. 근데 K보다 살짝 더 위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A의 바로 직후 부분, 오른쪽 우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는 K보다 살짝 더 큰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K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얘는 K 플러스. 그럼 이것도 극한 다시 정리하면 fx가 바로 일단 k의 우극한이 되고 합성 대상은 당연히 fx가 합성이 돼 있고 얘도 여기서 fx 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리미트 t가 k의 우극한일 때 gt를 봐달라. 그럼 이 gt라는 함수에서 k의 우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는 바로 y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합성함수에 A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취했는데 이 결과가 같지 않게 나왔다. 이미 불연속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리을 같은 경우는 아무리 A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하더라도 합성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정의역이 한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K 값에서 얘가 연속인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불연속이 가능하다. 물론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하나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불연속이겠지. 아, 연속 함수는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항상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억과 디귿. 네. 합성 함수 이거 좀 조심하라는 문제. 네. 대표적인 문제니까 좀 잘 알아둬야 된다. 자, 3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9번. 네. 자, 39번에 1번인데, 55조. 자, 일단은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그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일단 우리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 바로 일단은 양쪽 구간은 분명히 닫힌 구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야만 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 a, b다. 여기에서 연속인 함수이면 그렇다면 얘는 이 구간 안에서 항상 최대값도 나오고 최소값도 나온다. 이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였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거를 열린 구간으로 바꾸면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이 함수가 혹시라도 이 구간 안에서 이거 x가 a일 때고 x가 b일 때라고 해보자. 만약에 이 fx가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함수이고 뭐 당연히 a하고 b가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여긴 정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최대값은 여기여야 되는데 정의가 안 돼. 비어있어. 그럼 이건 최대값 아니야, 당연히. 그리고 이것도 최소값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점이잖아.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주어진 2차 함수가 저 구간 안에서 최대하고 최소를 갖느냐. 네, 최대값 갖지, 일단. 최소값을 갖지. 왜냐면 지금 주어진 함수 자체가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애고 거기다가 축 자체가 x가 2일 때가 나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7이야. 자, 표준형 바꾸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이다 라는 함수이고 얘는 x가 2일 때 3이라는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근데 지금 현재 정의되어 있는 구간이 1,4란 말이야. 열린 구간 1,4지. 그럼 x가 1일 때 잘라내자. 그리고 x가 4일 때 잘라내자. 단 여기서는 여기는 비워주고 여기는 지금 비워주는 상태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 사이 구간에서 얘가 그래프가 제일 낮은 점은 있잖아. 여기 요거 최소값 x가 2일 때 바로 y값 3이라는 최소값은 나오는 상태야. 근데 최대는 당연히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긴 한데 문제는 4일 때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때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값은 3이다. 최대값은 없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프 표현에서 가장 높은데 낮은데 우리가 원칙대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는 연속이면 항상 최대 최소가 있다라는 거지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 최소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다. 자, 41번 확인합시다. 41번.
네, 사이값 정리 응용하는 스타일의 문제지. 이거는 방법을 한번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 자, 일단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입니다. 아, f의 마이너스 1은 2입니다. 그 다음 f0은 4입니다. 그리고 f1은 뭐 이렇게 많아. 마이너스 1, f2는 마이너스 3, f3은 마이너스 1. 네, 지금 서로 다른 x의 값 한 6개 정도에 대해서 지금 함수값들을 주어진 상태야. 그리고 그 위에 조건이 뭐라고 나있냐면, 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다. 연속 함수 fx. 네, 아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던 거 말은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문제가 아니네. 이건 그냥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사이값 정리 바로 응용시키는 문제. 그냥 함수값 다 찍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양수다, 음수다. 이것이 일단 중요하겠지. 그냥 x축 쫙 표현하고 x가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마이너스 1, 그 다음 0, 1, 2, 3까지. 자, 문제에서 조사해달라라고 얘기한 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틀 안에서 얘가 반드시 일단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최소 개수를 구하여라.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방정식의 실근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바로 y는 fx와 x축, 여기서 0이라는 게 바로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fx하고 x축 사이의 교점을 판단하면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말과 통하니까 그럼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가 마이너스 2다. 음수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양수로 올라가. 0,4 아직 양수, 1, 마이너스 1 음수, 그 다음 2, 마이너스 3 음수, 3, 마이너스 1 음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했던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명히 부호가 일단 다르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이 두 개가 다르고 연속인 조건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요 두 함수값 사이의 임의의 어떤 하나의 직선에 대하여 반드시 얘는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에서 얘까지 올라가려면 x축하고 무조건은 당연히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만 해. 한 점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꼭 한 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부호가 안 바뀌었잖아. 그럼 이 직선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이 안 되니까 그냥 연결하면 돼. 단 또 0하고 1 사이에서 둘의 함수값이 요 y는 0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연속함수를 그린다면 요 사이에서도 교점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야. 자, 나머지는 함수값이 미치니까 그냥 대충 연결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적어도 요 0,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사이에서는 확정되어 있는 교점 딱 두 개, 요거하고 요거 두 점에서는 반드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실근을 적어도 두 개는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잠깐만 연습 문제 좀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